운동 안 하면 나이 들어 후회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5가지를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 운동법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너스로 하루 15분, 5가지 운동 루틴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하필 이 5가지 운동인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4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30대 이후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20에서 30%가 사라집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넷째,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운동은 바로 이 4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걷기입니다. 에이, 걷기? 그거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걷기만큼 과소평가되는 운동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장년층에게 1순위로 권장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사람이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0% 낮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걷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걷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속도.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보 정도, 시속 4에서 5km 정도가 적당합니다. 걸을 때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90도로 구부려서 힘차게 흔들면 더 좋습니다. 상체 운동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봅니다. 바닥을 보고 걸으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지지한 후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종아리 근육도 함께 단련됩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들을 보면 우선 심장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2번째 효과는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하여 당뇨를 예방합니다. 걷기의 또 다른 중요한 3번째 효과는 치매 예방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인지 기능 개선과 함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어 우울증도 완화됩니다. 하루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 10분씩 3번으로 나눠 걸으셔도 좋습니다.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하세요. 하루 7,000보에서 8,000보가 목표입니다. 1만 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땐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TV 보면서 30분만 제자리 걸음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주말에 몰아서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돈도 장비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2번째 소개해드릴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안 좋은데 스쿼트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히려 해야 합니다입니다. 단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왜 스쿼트가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의 둔근은 우리가 서고, 앉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의 기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버스 타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넘어질까봐 외출이 겁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80대 노인들에게 6개월간 스쿼트를 시켰더니 낙상 사고가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쿼트 효과가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스쿼트가 힘드시다면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뒤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만 내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3초 버틴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처음에는 10개만 해도 되고 익숙해지면 15개, 20개로 늘려갑니다. 의자 스쿼트에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들로 벽 스쿼트와 한발 스쿼트가 있는데요.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30초부터 시작해서 1분까지 늘려갑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한발 스쿼트는 균형 감각까지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잡고 왼쪽 무릎을 뒤로 접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려지도록 앉았다가 숨을 내뱉으며 일어서세요. 회당 약 3초의 속도로 10회에서 15회 실시하고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스쿼트의 놀라운 효과를 보면 우선 하체 근력이 강화되어 일상생활 동작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효과는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골밀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입니다.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가 증가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나이살을 방지하고 체중 감소 및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 안정화 및 코어 근육 강화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요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체를 집중적으로 단련하여 전신 근육의 밸런스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개, 점심 식후 10개, 그리고 저녁 식후에 10개, 이렇게 하루 30개만 하세요. 양치질하면서 스쿼트 10개씩 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하루 3번 양치하면 30개 완성이죠. TV 광고 시간에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며 천천히 하세요. 스쿼트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운동입니다. 80세에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세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복근 운동 아닌가요? 나이 들어서 복근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플랭크는 단순한 복근 운동이 아니라 코어 근육 운동입니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부, 즉 배와 허리, 골반 주변의 모든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지가 튼튼해도 줄기가 약하면 바람에 쓰러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모든 동작이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의 80%는 코어 근육 약화가 원인입니다. 디스크가 있어도 코어만 튼튼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플랭크의 놀라운 효과를 보면 우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강해져 허리 통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구부정한 자세가 펴지는 자세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예방에 최고입니다.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꾸준한 플랭크 운동은 복부 심부 근육을 자극하여 내장 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부 압력을 높여 장 운동이 됨으로 해서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중장년층, 시니어들을 위한 안전한 플랭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플랭크가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단계별로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레벨은 벽 플랭크입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린 후 팔꿈치를 벽에다 대고 한 발 떨어져 섭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팔굽혀펴기 자세를 만듭니다. 20초만 버티세요. 이것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벨은 무릎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를 대고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상체만 듭니다. 일반 플랭크보다 훨씬 쉽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30초 목표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레벨 세 번째는 기본 플랭크입니다.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두고 발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거나 낮게 내리지 마세요. 일직선이 핵심입니다.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지 마시고 바닥을 응시하세요.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시고 익숙해지면 20초, 30초로 늘립니다. 최종 목표는 1분. 1분만 버틸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세트, 아침, 점심, 저녁 각 1분씩 총 3분입니다. 기본 플랭크 동작에 익숙해지시면 사이드 플랭크와 같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랭크 변형 동작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플랭크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플랭크 3분, 이게 10년 후 허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바닥에 엎드려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나이 들어 꼭 하셔야 할 운동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한 번 넘어진 사람의 60에서 70%가 다시 넘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골절, 뇌출혈,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죠. 낙상 후 거동이 어려워지면 근육 위축, 욕창, 폐렴 등 합병증이 생겨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고관절골절이나 척추골절이 발생하기 쉽고 실제로 대퇴골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균형감각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면 낙상 위험이 10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은 3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훈련하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2주만 연습해도 눈에 띄게 향상되죠. 제대로 한 발 서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지지대 잡고 한 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시작합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고 30초를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손을 떼고 한 발 서기하기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한 발로 섭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양쪽 번갈아 가며 각 10초씩 3번 반복하세요. 마지막 레벨은 눈 감고 한 발 서기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죠. 눈을 감으면 균형 잡기가 10배는 어려워집니다. 5초만 버텨도 대단한 겁니다. 한 발 서기의 놀라운 효과를 보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 노년기 낙상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 눈, 귀 근육을 잇는 신경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으려 애쓰면서 뇌가 자극받아 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한발서기 적용해도 좋겠죠? 양치질하면서 한발서기 하세요. 2분간 양치하면서 1분씩 번갈아가며 서면 완벽합니다. 전화 통화하면서도 한 발로 서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 잡고 한 발로 서기 해보시고요. 물론 안전하게 하셔야겠죠.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틈틈이 연습하세요. 한 발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는 신체 노화와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노화 테스트 지표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한 발 들어보세요. 몇 초나 버틸 수 있나요? 그게 현재 여러분의 균형 감각 점수입니다. 한 발 서기는 돈도 안 들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운동은 팔 들어 올리기, 정확히는 어깨 운동입니다. 팔 운동이 왜 중요한가요? 다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낼 때, 빨래를 넣을 때, 손줄을 안아 올릴 때,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을 때, 모든 동작에 어깨가 필요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팔을 올릴 수 없습니다. 팔을 올릴 수 없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50견 들어보셨죠?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50견이라고 부릅니다. 어깨가 굳어서 팔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심하면 옷 입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50견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 써서입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한데 어깨를 안 쓰니까 녹슨 자물쇠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제대로 된 어깨 운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어깨 운동은 벽타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마치 거미가 기어오르듯이요. 최대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5초 버팁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만 매일 해도 50견 예방에 최고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수건 어깨 운동입니다. 수건의 양 끝을 수평이 되도록 잡습니다. 끌어당겨 W자 모양을 만들어 날개뼈를 조여줍니다. 10초씩 10회 반복해주세요. 어깨의 유연성과 운동성을 유지하여 어깨 통증과 체형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령을 이용한 어깨 운동입니다. 절대 무겁게 시작하지 마시고 가벼운 아령 500g짜리 아령이나 물병으로 시작하세요. 양손에 아령을 들고 옆으로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만 올립니다. 2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하세요. 앞으로 올리는 동작, 옆으로 올리는 동작 모두 해주세요. 어깨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보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50견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체 근력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어깨가 펴지면서 등도 펴지고 자세가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줄어듭니다. 펴진 어깨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어깨 운동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거운 무게 들지 마시고 500g에서 1kg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가 핵심입니다. 통증 느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벽타기 10회, 점심 후 수건 운동 15회, 그리고 저녁에 가벼운 아령 운동 12회.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너스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알려드립니다. 한쪽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당깁니다. 다른 손으로 팔꿈치를 부드럽게 누르고 20초 유지합니다. 어깨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뒤통수에 댑니다.
팔꿈치를 뒤로 쭉 펴줍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 20초 유지합니다. 어깨 운동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혼자서 옷 입고 머리 감고 밥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하루 15분 안에 끝내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아침, 점심, 저녁 일정표 화면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침 루틴 5분 일정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발 서기 좌우각 30초 1분, 벽타기 어깨 운동 10회 1분, 무릎 플랭크 30초 2세트 1분, 의자 스쿼트 10개 1분, 제자리 빠르게 걷기 50보 1분, 이렇게 5개를 각 1분씩 하시면 5분 소요됩니다. 점심 드시고 난 후에는 5분만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걸으세요. 저녁에는 스쿼트 15개 하시고 플랭크 40초 2세트 2분, 수건 어깨 운동 15회 1분 하시면 저녁 운동에 총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운동 모두 합쳐 하루 총 15분입니다. 점심 산책을 제외하면 10분이죠.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세요. 첫째 주에는 걷기만, 그리고 2주차에는 걷기에 스쿼트, 그리고 3주차에는 걷기 스쿼트 한 발 서기, 이런 식으로요. 습관이 되면 양치질 하듯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 주세요. 한 달 후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자세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운동 일정대로 하시면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15분도 없어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15분입니다. 1%도 안 됩니다.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중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서 기념사진 찍는 모습, 병원이 아니라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지금 시작하는 15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의 모습도 상상해 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집 밖에 못 나가는 모습, 허리가 아파 누워만 있는 모습, 자식들에게 손 빌리는 모습, 그때 운동 좀 할 걸 후회하는 모습.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그때 운동 좀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때 운동 안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스쿼트 10개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한 발 서기 10초만 해보시고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무슨 운동 시작합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소식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